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노래 리뷰를 벌써 100곡 이상 했는데요. 그때 사실 우리가 촬영을 하면 한 편에 한 30분에서 40분 촬영을 하고 그걸 10분 내외로 편집을 하는데 대부분 가사 내용 얘기가 많아서 그 부분을 많이 편집을 했어요. 근데 댓글에서 가사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짧거나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가 많았고 가사 내용을 따로 얘기하는 그 코너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아예 앞으로 음악 리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음악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사에 대한 내용은 2부로 따로 편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럼 기존의 노래 중에서 가사 얘기를 너무 좀 편집을 많이 한 내용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그런 곡들을 먼저 가사 얘기만 따로 해볼까 생각해서 당분간 이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예전에 우리가 리뷰를 해서 반응이 좋았던 킹누의 100일이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100일이란 노래는 그때 설명을 했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킹누 노래 중에 가장 히트곡이고 킹누 그 밴드 멤버인 트네타 다이키라는 분이 만든 곡이에요. 이분은 사실 킹누 외에도 다른 2개의 그룹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되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듀서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 곡을 만들 때 몇 달 동안 그냥 집에서 이 곡 작업만 하느라 밖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이 곡은 무조건 히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곡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뮤직비디오도 흑백으로 했고요. 노래 제목의 100일이라는 뜻은 그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밝은 그런 날을 말하는 한자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노센스 원제 변호사라는 드라마의 OST로도 쓰였어서 아마 그 드라마 내용하고 가사가 좀 일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어렵긴 한데 가사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반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반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절을 정해왔으니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잃어버리기도 해서 처음으로 저지른 죄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부시게 보였다고 해도 내일을 향해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 전체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사랑, 연애?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이라는 게 오늘 하루를 마감했을 때 되게 만족한 날도 있고 되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 오늘 좀 뭔가 모자른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못 산 것 같은데? 이런 성찰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내일이 있다라는 그 희망에 저 내일을 향해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전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이 끝이 아닌 내일에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까 내일 또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돼.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이 가사에 맞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저 문장만 딱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좋았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냥 이별을 한 이야기로 읽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또 이 곡의 배경을 보면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고 또 이 노래가 드라마 그 원제 변호사라는 그 드라마 내용이 뭐였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범죄 현장에 그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요 원제 변호사라는 팀이 있어서 이 팀이 현장을 검증하면서 그걸 다시 누명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에 좀 대입해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 그런 내용을 대입해도 좀 맞는 가사고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추상적이면서 복잡하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데 나는 사실 이게 예전부터 많이 든 생각인데요. 이게 어쨌든 내가 이별을 한 사람한테 대입을 해도 되지만 마치 내가 어떤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한테 대입을 해도 되는 이유가 난 사실 누군가와 헤어지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나한테 이제 존재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 사람이 진짜로 나랑 헤어지고 1년 후에 만약에 죽었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살잖아. 그걸 모른 채 소식이 안 들려오면.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노래의 가사를 좀 깊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님들 혹시 양자역학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몰라?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느낌인가? 아예 양자역학이 뭔지 몰라? 들어보긴 했죠. 그쵸. 그 영화에서 설명하는 아. 양자물. 근데 양자역학을 아주 되게 좀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축약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원래는 뉴턴이 만들고 뭐 아인슈타인이 발전한 물리학이 있죠. 우리 물리학, 뭐 가속도의 법칙, 뭐 중력 이런 거 있죠. 이 물리학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물리학은 뭐든지 이유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고 과학이 발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계를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학이라고 보면 돼. 뭐냐면 우리가 이 가시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물리학이 다 맞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엄청 작은 뭐 원자와 전자의 세계에서 물리학이 안 맞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양자역학이 뭐가 가장 다르냐면은 우리 지금 가시세계에서는 제일 크게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이 돼. 모든 물체가 입자와 파동. 입자는 질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입자. 파동은 입자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소리.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이 돼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입자가 뭔지 파동이 뭔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세계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기는 입자와 파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자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소가 있고 그 안에 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는 애초에 질량이 있어서 그 질량을 쪼개면서 뭐 핵폭탄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질량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것이 그 입자인지 파동인지 테스트를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이중 슬래시라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물건을 보내보면 입자와 파동은 그림이 다르게 나와. 처음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막 넣어봤어. 그랬더니 당연히 입자는 입자대로 나오고 파동은 파동대로 나왔는데 그 아주 작은 전자를 넣어봤더니 이게 파동처럼 나오는 거예요. 질량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파동처럼 나오지 하고 그 이중슬릿을 테스트하는 기관을 안을 열어놓고 한번 봐봤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입자로 나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테스트 기관을 닫아놓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파동으로 나왔어. 전자가. 파동. 근데 테스트 상자를 열고 봤더니 입자로 나와. 같은 건데.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입자와 파동으로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동은 질량이 없어야 돼요. 입자가 없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저 컵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컵은 분명 질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입자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저 컵을 우리가 안 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게 파동, 그러니까 입자가 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처음 이제 멘붕이 왔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그 해결이 안 났어요. 양자역학은 아직 발전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세계니까 과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어쨌든 40%의 과학자들이 믿는 거는 그 어떤 저런 존재는 사실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관측을 했을 때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해요.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우리가 가시세계에서도 전부 다 파동인 거야. 입자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인지를 그걸 봤을 때 입자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까 그 테스트가 말이 되잖아. 우리가 안 봤을 때는 파동이야. 봤을 때는 입자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세계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작은 세계에는 뭔가 다른 법칙이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를 늘려나가니까 지금은 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물체까지도 입자와 파동으로 둘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다 우리도 입자이자 파동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세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양자역학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결정이 된다. 사실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원래 그게 관측을 했을 때 결정된 걸 보니까 이게 원래 이랬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봄으로써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이 그 100일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좀 저런 헤어진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났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어떻게 살겠거니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잖아. 근데 현실은 모르잖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1년 후에 죽었다고 쳐도 나는 그 사람의 소식을 못 들었으면 모르고 살잖아.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것일까? 내 생각 속에선 살아있는 거잖아, 그냥. 근데 내가 한 5년 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 그 순간 죽은 거라는 거지. 그게 관측이 안 됐으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믿고 죽을 거야.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뭔가 그리워. 아, 그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20년 전에 죽었어. 근데 나한테 관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잖아, 내 삶 속에. 내가 관측하는 순간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난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헤어질 때 반대로 더 슬프기도 해, 난. 아,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인생에서 죽는 거구나. 실제로 나보다 10년, 20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못 듣잖아. 그럼 영원히 살아있기도 하면서 나한테 아예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잖아, 헤어지는 순간. 반 선생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지막을 읽었는데 저는 그냥 약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뭐랄까 그냥 왜 누가 죽거나 떠나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냥 덮어두고 나아가야만 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막 희망이라던가 나가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슬프고 어려움도 많고 뭐 시련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어쨌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삶이다. 뭐 약간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지. 양자역학으로 이 베개를 풀어낼 줄을 몰랐지.